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17페이지 제4절 원국 십신 작용의 분류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십신만으로 그 사주팔자를 논하는 건데요. 원국의 어떤 십신 상황을 어떻게 읽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류한 것인가를 지금 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국을 판독할 때 어떤 사주팔자를 입수했으면 원국을 판독할 때 먼저 간단하게 개요나 어떤 도입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을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사주팔자를 입수하면 얘기를 제일 먼저 사주팔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어떤 특정 분야를 알고 싶다고 물어보지 않는 한은 우리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알고 싶은 분야를 먼저 같이 이야기를 하라고 권합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여기서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어떤 사주팔자를 입수하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일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간 중심은 우리가 성격이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의 유용성이 있죠. 예를 들어 갑이라고 하면 이게 간목의 특성, 참천대수, 어떤 무리들 중에서 계속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특성이기 때문에 무리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 그다음에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 오행의 특징, 향상성이죠. 참천대수와 똑같은 어떤 이미지죠. 그리고 뭔가 배워서 익히려는 서성이라고 하죠. 우리 글서자 서성.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월지 격신, 성격, 파격, 이런 걸 떠나서 일간 대비 월지가 그냥 통상 우리가 월지 본기를 격으로 정하는데 그 격의 특징, 월지 본기가 정관이면 일단 성격 파격을 떠나서 정관격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이죠. 계절 여름에 태어난 간목이라면 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수가 조우죠. 조우가 굽이 있는지 굽이 있지 않으면 어떤 그런 쪽 부분에 약간의 좋지 않은 환경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신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월간에 관살이 있는지, 월간에 식상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 것을 보므로 해서 어떤 원국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신 배열의 특징, 이것이 여기 제 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 2, 3 이런 것들은 주로 단식 판단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죠.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요소들이죠.
십신 배열 원국 십신 작용을 우리가 알려면 배열 특성을 알아서 그 작용을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은 궁위가 가장 우선입니다. 궁위 중에서도 우리는 뭐 부모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문호, 그러니까 월, 그다음에 시, 일지, 월간, 시간,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한 삼각형, 이걸 우리가 문호라고 하는데요. 문호가 가장, 문호에 뭐가 있는가, 어떤 십신이 있는가를 가장 중시하고, 그 문호는 사실은 어떤 화해의 기능상 화해, 기륭의 화해를 하죠. 여기서는 길씨는 길한 부분으로 발이 되도록 하고, 흉씨는 흉한 부분을 누그러뜨리도록 합니다. 이것은 특히 재관 방향에서, 재관 분야, 우리가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재관 분야에서는 그렇게 작용을 한다. 문호라는 게. 그리고 여기서 같이 봐야 되는 게 형충해합과 생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문호에 대해서 십신이 어떻게 뭐 작용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합을 한다거나, 천간, 간합이죠. 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지의 문호인데 일지의 형충해합을 있다거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배열 특징을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 2단계로 간다면 구체화를 시키겠죠. 희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희귀 분석. 격국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성격되어 있는지 불성격되어 있는지, 주보로 풀어보면 등급 급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후, 체의 희귀에서는 조후도 포함되어서 체희귀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어떻게 십신 작용을 찾을까? 원국 중에 십신과 십신 간의 작용 관계는 뭐 순위 등의 구별이 없고 상호 의존적이다. 원국 중에 십신 간의 작용 중 십신 간에는 해와 형과 해는 보지 않고 생극은 일주에 대해서만 본다. 형과 해는 일지에 대한 경우만 논한다. 일지에 따라서 일지는 뭐 합충, 뭐 도의 다 해당되죠. 그래서 일지는 형충합해파, 형충합해, 파는 빼고요. 그다음에 도의, 십신작용으로는 일지 빼고 합충,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아서 분류를 해보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본 팔자를 보면 병호, 경인, 무신, 갑인, 이런 팔자가 있으면 원국 중에서 갑경충이 있습니다. 갑경충. 하여튼 저는 갑경충을 따로 보진 않지만 지금 이 여시명리에 의하면 갑경충을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인신충도 관살과 식상이 충하는 거죠. 관살과 식상이 충하는 거. 인호합은 관살인이 효인 오를 합하고 효인 오가 관살인을 합하는. 갑이, 시간 갑이 무를 극한다. 일주를 극하는 거죠. 아까 일주에 대한 생각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다음에 생한다. 일주에 대해서. 또 일주가 식상을 생한다. 이렇게 작용을 6가지로 일단 작용이 있습니다. 이 팔자에서 원국에서는 십신 작용이 이렇게 6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뭐 주보로 보면 그냥 우리가 주신은 병화, 용신은 간목,
성형신은 기토 이렇게 구하는데 이건 일단 원구 작용하고 관계가 없죠.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뭐 식상충 관살, 그다음에 효인합 관살, 관살극 신 있죠. 그다음에 효인 생일주 이런 그 작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풀이를 해놓습니다. 다시 하나를 보면 자, 정미갑진, 갑진기사. 갑기합은 갑기합이 있죠. 시간과 일간. 비겁과 재와 비겁 합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이 똑같은 비견이 월간에 있죠. 그래서 비견 도의 월간. 그다음에 재합비, 진토고, 토가 진토의 고에 들어간다. 귀고죠, 귀고. 재가 귀고한다. 귀고는 저 뒤에 또 있습니다.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것. 그 다음에 일주가 재에 앉아 있는 것. 이렇게 또 작용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어떤 팔자를 보고 십신 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선 찾아내는 거죠. 여기는 5가지, 여기서 까지, 여기는 5가지.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는 건 단식 판단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아까 단식 판단 봤죠? 우리가 이 단식 판단을 할 때 가장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봐야 될 것. 어떤 원국을 판단할 때 1순위는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난동.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면 1순위는 난동입니다. 난동. 난동은 뭐냐면 동일한 오해. 원국에서는 3개 이상, 대운윤회에서는 4개 이상. 그러니까 있으면 그것이 의미하는 십신이 난동을 하고 있다. 그 난동에 의하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재나 관이나 관사 10이나 상병제나 혼인이나 이런 데 다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문호입니다. 문호. 아까 말씀드렸죠. 문호에 어떤 글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일주를 생극하는 글자가 있는가. 이것도 내놔야 월간이나 시간에서 일주에 긴첩하기 때문에 다른 글자가 일주를 극하려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합충파에 간합이 있고 일지에 대한 합충형해죠. 합충형해. 십신간도 합충형. 이런 것들을 순위별로 일단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1순위, 2순위 이게 어떤 그 작용 역량의 순위가 아니고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위는 우선 봐야 될 순위죠. 우선 봐야 될 순위. 난동, 그다음에 문호, 그다음에 일주에 대해서 생극, 그다음에가 이제 합충형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빠진 게 이제 간합이 있으면, 원국에서 간합이 있으면 그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간합, 난동, 문호,
일주와의 생극, 그 다음에 합충형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입수하면 일간, 아까 고유의 특성, 계절 중심의 특성, 십신월지 격 특성, 그다음에 십신 배치 특성, 이걸 도입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배치 특성 중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난동, 간합, 난동, 문호, 일간에 대한 생극, 그 다음에 이제 합충, 형해, 이런 순서대로 보라 이거죠. 무신, 기미, 임진, 병호. 자, 무기, 진토. 이게 토가 벌써 4개나 있죠. 난동이 있습니다. 난동. 빠져있는데, 난동. 그 다음에 극신. 병임충, 오미합. 신진합. 그 다음에 임수가 고에 좌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5가지의 십신 작용이 있는 거죠. 여기는 6가지. 자, 순위 구별이 없다. 상호 의존적이며 다만 십신간의 작용 방식 중 형해, 삼합은 보지 않는다. 십신간의 작용, 삼합. 생극은 오로지 일주에 대한 것. 합충, 생극, 도의. 이렇게 본다. 여신명리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권 주보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결을 보는 거죠. 연결. 그래서 상호 연결, 그 다음에 일주와 연결. 상호 연결은 천간, 예를 들어서 년간과 시간이 간합하면 그 지지도 연결된다고 보는 것인데, 그게 일주에 영향을 주는지는 이제 일주와 연결되는 상황을 봐야죠. 일주와 연결되려면 첫째는 문호, 월간, 시간, 일지와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도의로서 연결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용관계를 찾고 분류하는 것은 일주에 대한 영향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에서 말하는 연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작용관계 분류하는 것은 서로 그 관련이 있는 어떤 개념 접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그 어떤 작용관계를 분류했으면 그 작용관계에 기륭의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유형화시키면 나중에 원국을 읽을 때 도움이 되겠죠. 십신간의 작용을 유형화하고 그 의미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비견이 예를 들어서 문호에 있는 경우 재운을 볼 때는 어떻게 하는지, 기륭, 재운을 볼 때 기륭은 기란지 흉한지, 관운을 볼 때 기란지 흉한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리 파악해서 유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표로 만들어지면 좋겠죠. 제가 책에는 지금 표로는 안 만들었는데 나중에 개정을 할 때, 수정을 할 때 표로 만들어서 첨부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2번 이걸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는 그냥 비견이 예를 들어서 비견이 문호에 있다. 월간 혹은 시간 혹은 일지에 있다. 그러면 재운에서는 사람이 도와서 재물이 좋아진다. 처음 읽으면 왜 갑자기 비견이 문호에 있으면 재운에서는 좋다 이렇게 볼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 희신이어야 그 비견이 작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좋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데 그냥 그런 것이 없이 비견이 문호에 있으면 재운에는 사람이 도와서 무조건 좋다. 이게 잘 납득이 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희기를 가리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희기를 가리면 더 좋죠.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이렇게 가리면 좋은데 여기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요령은 문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호는 화해의 기능이 있다. 화. 그래서 좋은 것은 좋게 하고 흉한 것은 덜 흉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재물이나 그다음에 관로다. 여기에 국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운은 우리가 길한 것을 원하잖아요. 관운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희신이거나 희신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보고요. 안 좋은 의미는 3, 4, 5, 6은 안 좋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 고유의 특성을 재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단식 판단이고 희기를 가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가능성 그러니까 도입 부분이죠. 자, 예를 어떤 팔자가 비견이 문호에 있다 그러면 이런 팔자가 비묘에 있다 그러면 아직 희기를 가리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생 타인의 조력을 얻어 재물이 좋아지고 사람이 도와줘 순탄하게 발전하고 일생 건강 상황 기본적으로 양호하고 일생 비교적 자유롭고 시비가 많지 않으며 다만 부부간의 혼인 감정이 끊이지 않는다. 이럴 가능성이 높은 팔자다. 이게 1번입니다. 읽어주는 것입니다. 도입 부분. 여기에 추가적으로 간목의 특성을 얘기하고 진월 간목의 특성, 그 다음에 제격의 특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순서는 먼저 간목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아까 참천대수, 그 다음에 진월, 춘월의 마지막 간목 진월은 음양으로 따지면 모골이기 때문에 선천은 기점은 안에서 목극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인데 원래 이것은 모골이기 때문에 음양이 혼재되는 계절이죠. 묘월이나 인월은 음월입니다. 양으로 바뀌기 전이죠.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사실은 특별한 조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지나치게 예를 들어 신자진 수국이 있다거나 이런 때만 피하면 되는 거죠. 환경은 무난하다. 그 다음에 제격. 일단 근면 성실 차근차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과 이런 걸 합쳐서 1, 2, 3, 4번이죠. 1번이 아니고 이렇게 도입 부분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주보를 따지고 격국을 따져서 성격 타격을 따지고 그 다음에 운로를 봐주는 거죠.
반드시 운과 그 결합을 해서 봐야 되고, 동시에 배합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그 사주를 읽어주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기 전에 이럴 가능성, 간목의 특성, 진월 간목, 제격의 특성과 이런 일반적인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적어놓은 것은 팔자의 판독법 1, 심성과 내면성, 물종의 성립이요. 물종이라는 것은 본인의 독립성, 자주성, 주거성을 가진 자신의 목적, 추진이 가능한지. 이것은 일간을 우리가 하나의 물종으로 보고, 이 물종이라는 것은 식물인 경우도 있고 동물인 경우도 있고 기타 어떤 현상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총칭해서 우리가 물종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하나의 물종인데, 그것이 독립할 수 있는가, 이걸 보아서 일단 사주 판단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목명에 출생했다. 시에 고지가 있다. 월간 간목은 합거리에도 자신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간목은 물종이 독립 가능하고, 따라서 간목의 우성인자를, 일간인 간목의 우성인자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명주는 추구하는 사업. 이 사업은 이제 일생, 우리가 비즈니스, 무슨 자영업 이런 게 아니고요. 일생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내가 그 목표가 어떤 기업을 창업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관로로 나갈 수도 있고, 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다 포함하는 그 목표들을 포함하는 총칭이 사업이라고 우리가 의미하죠. 이 팔자가 일생 추구하는 사업은 지금 격신이죠. 기토, 격신. 정제십신과 정화상관의 조합. 그러니까 식상생재. 그리고 칠살희신이 경금이죠. 이게 청용신인데 그게 미약하니까 문제는 기토의 격신의 우선 특성을 발휘하기가 원활하지 않다. 도리어 가신 무토, 이것이 더 강하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도 많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심성, 내면적 기본 심리는 격신오행, 기토오행의 토성. 이게 사회적인 어떤 자세죠. 격신이기 때문에. 일간 본성은 목성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심성이죠. 기토는 경금의 특성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일단 토성과 관련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경금의 우성인자,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금이 특히 우상으로 말하면 의잖아요. 의리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 뒤통수를 때리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시장성이죠. 시장성.
그다음에 경금의 특징은 현대성입니다. 현대. 그다음에 하이테크. 시장성 있고 현대적인 기술, 첨단 기술. 항상 그런 쪽에 어떤 뭔가를 계획하고 그런 쪽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읽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간 육신 관계 이런 걸 이제 보는 방법은 직업이나 사업 방향은 이건 직업 사업 방향은 십신로 주로 봅니다. 십신. 그리고 오행은 보조신. 아울러 적직은 내가 어떤 경제적인 호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직업이죠. 연지 사령신. 그다음에 그런데 천직 진짜 타고난 그런 일 이런 것은 월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월간은 직업은 무조건 십신이 주요 오행이 봅니다. 육친은 희귀중신으로 보는 거. 여자는 배우자를 우선하죠. 경금 7살이 배우성인데 화성이 극하죠. 무토는 기신입니다. 그래서 다시 간목으로 재화해도 기신이다. 즉 경금이 불투관에 있고 일지에서는 배우궁에서는 또 뭐 형이 있고 그 다음에 화가 경금과 같이 동궁이죠. 동궁에서 극하고 있고 재화는 가능하지만 마땅한 것은 아니죠. 사실은 무토가 경금을 도우니까요. 그래서 불만이 있고 다투게 된다. 기타 태극점도 해당 십신의 희귀와 재화입을 같이 본다. 예를 들어서 재부는 재성이 태극점인데 기토가 희신이니까 기토와 경금을 같이 보는 거죠. 경금의 역할을 못하면 재부가 유한하고 크지 못하다. 타고난 재부의 크기는 주거법의 급수 계량법을 이용할 수 있죠. 어떤 팔자를 이런 식으로 도입 부분, 그 다음에 세분화된 심성이나 인간관계, 육친관계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빠진 것은 이제 운만 빠져 있죠. 이렇게 읽으시면 팔자는 어느 정도 분석이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팔자는 무신, 기미, 계사, 개축. 자, 원국의 비견이 시간에 있습니다. 시간. 이것도 문호죠, 문호. 그래서 십신 작용의 에너지나 수준을 구분하기 전에 단식 판단하면 아까 여기서 앞에 재운에는 다른 사람이 좋아서 재물이 좋아진다. 관운에는 사람이 좋아서 술일 없다. 건강하다. 상병제 관사십이 없다. 다만 혼인만 문제다 이렇게 돼 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생 타인의 조력을 얻어서 재물이 좋아지고 사람이 도와줘서 순탄히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일간, 개수, 어떤 침투성, 어떤 몽환성, 뭐 순수성, 결벽성 이런 거 읽어주고요. 수호행의 특징 읽어주시고 월지, 편관격, 정태적인 어떤 일간의 동태적인 그 월지 격이 배열되면 스트레스, 갈등, 스트레스가 모순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주보로 또 뭐 평생 추구해야 될 어떤 일, 뭐 기토가 사업이에요, 사업. 그래서 이런 팔자는 어떤 토성에 관련 토오행. 그다음에 편관 십신의 특성, 뭐 위험 있는 형,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유형이죠. 위험 있는 형. 그다음에 근데 정식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거니까요. 정식 뭐 그런 보다는 정식적인 관로보다는 약간 다른 관로 아니면 공무원 계통보다는 뭐 공기업 이런 거죠. 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토성이 난동하죠. 토성. 관살 난동입니다. 관살 난동. 그래서 관살 난동인데 그래서 관으로 정식 관로로 가면 성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물론 잘 제거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이 문호에 있을 때 그래서 재운을 볼 때는 노력해서 재물이 들어온다. 관운일 경우에는 생각하던 것이 실현된다. 상병제가 없다. 뭐 신체 부자유한 상황을 겪을 것인가? 그런 건 없다. 관사 시비도 없다. 다만 남녀 간의 혼인 관계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특징이 있다. 식상이 문호에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시간에 있는데 제 경일간의 임수가 시간. 글쎄 뭐 이런 거. 이것도 지금 경금 식신이 월간에 있고 일지에 있는 문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재운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한 정도 누릴 만큼 가지며 전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발제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바 이게 사업이죠. 타고난 사업. 기초하여 실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다만 배우자 관계, 이성 관계에서 좀 좋지 않다. 주보로 보면 재부는 임수가 기신입니다. 신중에 임수가 있죠. 그래서 간목을 쓰는데 경금이 극합니다. 병화를 쓰죠. 그리고 정화가 혼잡하니까 기토를 씁니다. 그래서 간목, 병화, 기토. 갑, 병, 기. 이것은 임수, 이것은 경금, 이것은 정화. 중요한 것은 임수가 기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 제하는 거고 경이 간목을 극하기 때문에 병으로 제하는 거고 정화가 병화를 혼잡하기 때문에 기토로 제하는 것. 따라서 간목은 임수보다 영향이 큰 것은 자기가 다 감당을 못하니까 임수를 넘지 않는 겁니다. 병화는
경금의 영양, 제가 말한 영양은 급수죠, 급수. 간목급수는 임수급수를 넘지 못하고요. 병화의 급수는 경금의 급수를 넘지 못하고, 기토의 급수는 정화의 급수를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경금이 유력하게 있는 경우 병화가 경금의 영향을 넘지 못하는 것이지, 경금이 그냥 아무 힘도 없이 하고 무은하게 간목을 극하고 있으면 병화가 그걸 제거하는 경우, 그때는 경금의 영향을 병화가 넘을 수 있는 거죠. 일단 급수 계산할 때는 이렇게 극하는 것과 그것을 제어하는 것을 같이 계산해서 서로 간에 급수 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 발전. 자, 여기서 처궁 신금이 기신이죠. 처궁 내에 경금과 임수가 다 기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병화로서 제해야죠. 그런데 인신충을 다 하고 있어서 재화가 부진하죠. 서궁 내에 성이 기신이고 궁은 재화가 부진하다. 당연히 배우자의 관계는 좋지 않고 배우자의 조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병호경인 기유 갑자. 여기도 지금 경금이 식상이죠. 똑같이 식상이 문호에 있다. 일단 이럴 가능성은 있다. 일간 기토가 어떻고, 그 다음에 기토 일간이 어떻고, 인월의 기토 상황은 또 어떻고. 인월의 기토는 사지죠, 사지. 그 다음에 음양을 본다면 인월은 음이죠. 그래서 금극목이 있으면 좋은데 화극금이 있습니다. 도리어 금극목이 있고, 그래서 금극목으로 양을 제거하면 토국수를 해야 되는데 토국수는 없고 도리어 화극금이 있거나 수생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은 음양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천 그 복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부성은 간목병화 개수, 부궁은 유금이 희신이고 따라서 정화가 있으니까 개수. 다만 유금과 개수 간의 자유파, 신간 갈등, 그러니까 배우궁, 그러니까 배우성 갈등이죠. 그러니까 도하다. 이런 식으로. 그럼 재가 문호에 있는 경우, 재관에 대해서는 아까 길신이죠. 길성. 문호에 있는 길성은 태극점 재부나 관귀를 볼 때는 길성이죠. 이성, 길신, 신, 성향을 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누차 정리하지만, 자, 일간 물종 먼저 보고요. 독립 가능성, 개별 특성, 원령에서의 특성, 그 다음에 격국, 격인지 국인지 볼 수 있고, 태극점별 급수, 고절을 보고, 단식으로서는 아까 사주팔자 개요. 대운유년, 풍수 여기까지 하면 사주팔자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보는 것이. 이런 걸 지금 연습을 하려고 원국에 뭐 문호에는 뭐가 있으면 어떻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혼잡이면 어떻고 뭐 난동이면 어떻고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좀 분류하고 의미를 자꾸 분류하고 연습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재성이 문호에 있는 경우, 그러면 일생 중 재물 개선되며 용이하고 운이 나빠도 돈을 융통하게 전환시키겠다. 사업상 기초가 안정되고 평탄하게 발전한다. 일생 큰 재난이 있고, 상병제죠. 심리상 심각한 타격이나 만상병에 전파했다. 더군다나 일지가 지금 재입니다. 일지는 건강공이라고도 하죠. 일생 각종 원인으로 자유자재가 어렵고, 혹은 감옥 가거나 구유 이런 정보가 있다. 스트레스나 관사 시비가 몸을 감고, 감정 분파가 있으니 도화와 스킨들이다. 이렇게 도입 부분, 이럴 가능성. 이것은 주보로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십신 어떤 궁의 배치, 넓게는 작용, 이런 것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십신 주보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 뒤에 주보로 보는 것은 아까 여기서 태극점별 급수 고죠. 그 다음에 혹은 격이나 뭐 청용시나 이런 걸 보는 건데, 여기 격국은, 이것은 격국론에서 격국입니다. 사주팔자 하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심성, 특성. 이것은 일간으로도 볼 수 있고 격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귀할 팔자인지, 부자 팔자인지, 귀한 팔자인지, 뭐 보통 팔자인지, 조금 더 낮은 팔자인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볼 때, 이것을 볼 때 격국, 전통적인 격국이죠. 그 다음에 주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격국론에서는 또 분기를 하죠. 사령 주기로 보냐, 자평식으로 보냐. 주보에서는 태극점별 급수 이런 걸 볼 수 있고, 육친을 볼 수 있고요. 자, 심성 특성, 그 다음에 부귀의 어떤 정도, 그 다음에 3번에 육친 상황, 나와의 친소관계, 조력 여부, 그 다음에 인연이 얼마큼 장단,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건강, 수명,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진로, 적성, 직업, 여기서 특히 육친 상황은 배우자, 자녀,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운, 이런 대략 한 6, 7가지 정도를 보려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분류하고 저렇게도 분류하고 십신도 보고 격국도 보고 격은 또 따로 보고 국도 따로 보고 별 무슨 그 연구를 다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적천수에 쭉 그 순서에 나와 있죠. 뭐 출신, 뭐 성정부터 출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육친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좀 유식해 보이게 하려고 뭐 태극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여간 우리가 어떤 사주팔자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나누면 많아봐야 한 10가지. 그렇지만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수단들은 또 분기가 되죠. 그 안에서. 그래서 공부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관살이 문호에 있을 때는 이런 거다. 관살은 문호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혼잡하는 경우 합관유살, 합살, 유감 그걸 보고 우리가 거류가 적절해야 된다. 그래서 적절해야 된다는 거류섭외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든 관이든 살이든 적당한 것을 남기고 부당한 것을 제거하면 그 관살에 대한 그 우성인자를 쓸 수 있는 거죠. 일단 혼잡이 가장 우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혼잡보다 조금 더 나가면 난동이 되겠죠. 난동. 이것은 전부 지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호에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것은 관살 혼잡의 재성 난동 사주입니다. 문호를 중심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빼앗기거나 도둑맞거나 하는 파재. 사업은 물론 슬기롭고 상사의 신임으로 발탁되는 정도. 일생 중요한 상병제가 있고 스트레스, 만성병, 스트레스, 관사시비, 각종 원인으로 어떤 감옥도 갈 수 있고 감정 불박하거나 도화 스캔들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죠. 개요, 가능성. 주보로 보면 간단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일제 관살. 항상 이 도입 부분에서 아까 제가 도입 부분을 보려고 지금 하는 건 도입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확정적인 건 아니고 가능성 정도, 단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64번 1번에서 64번까지 이어진 이게 페이지로 보면 343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